다음은 설 교수님께습니다. 우선 전환대 교수님의 설교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그 법어봉독을 TV에 나오게 했다 안 나오게 했다기는 하니까는 그렇죠. 법어봉독은 앞으로 그냥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성가만 하시래요. 그리고 새로 오신 분들이 있어서 사요음은 어디 있는지 모르시죠. 우리 전서가 그렇게 돼 있어요. 맨 먼저 정전은 우리 원불교 경전 중에 헌법과 같이 가장 기본적이고 대종사님께서 직접 해주신 경전이 정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경전이든지 정전하고 유배가 되면은 안 되는 거예요. 헌법에 유배되면 위헌 결정 내리듯이 우리는 정전에 유배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교무 설교도 정전에 유배되면 안 됩니다. 우리 설교가 아니에요. 그런 정도로 정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대종경이 있어요. 대종경은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시고 행한 것을 기록해 놓은 경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진리다라고 규정해 놓으신 것은 정전이고, 그것의 바탕에서 대종사님이 말씀하시고 행한 것을 기록해 놓은 것은 대종경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경전이 정전과 대종경이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많이 보는 게 정산용사 법어지요. 네. 그래서 우리 주로 보는 것은 정전, 대종경, 정산용사 법어, 법어봉독은 대개 이 세 곳에서 할 것입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우리를 낙원으로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교당에 다니시면서 낙원 생활을 해야지. 교당에 다니는데 낙원이 안 됐다 그러면, 행복하지 않다 그러면 무엇이 우리가 모자라게 했는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말이죠. 이게 다 행복하십니까? 그래서 대종사님은 말씀하신 경전이 행복한 곳으로, 낙원으로 인도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복 받았다 할 때 행복하지요? 복에는 무슨 복이 있습니까? 신랑복이 있어요. 신랑이 잘 어디에 신랑복이지. 그 다음에 자식복이 있어요. 또 재물복도 있고 건강복도 있고 무슨 인복도 있고 막 그러죠. 하여튼 이렇게 우리가 복을 받아야 우리는 행복하다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다 짝이 있어요. 짝이 있어요. 음이 있으면 양이 있고, 천이 있으면 지가 있고,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고, 세상 모든 것이 이게 상대적인 세계고, 나누어지는 세계에서는 그 상대가 있다 그 말이죠. 근데 그 상대가 서로 이렇게 교류하면서 살거든요. 그죠?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고 그냥 혼자만 살 수는 없어요. 혼자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상대를 두고 거래를 하는데, 때로는 저쪽이 갑이고 나가 을이고, 내가 갑이고 을이고 이렇게 돼서 갑을 관계가 형성이 돼요. 그거 압니까? 그러니까 갑은 가진 사람이고 을은 못 가진 사람이고, 갑은 강자이고 을은 약자예요. 그리고 갑을 관계가 이렇게 형성되면 공평하지 않고 늘 갑의 눈치를 살피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일본은 침략을 받아서 우리가 식민지 할 때는 일본이 갑이었지요. 그리고 갑질을 많이 했어요. 아니 보니까 저기 군산에서도 보니까 논이 다 우리나라 논이었지요. 근데 일본 사람들이 와서 그거를
뭐 저수지 만다고 하면서 뺏어가고 막 쌍갑에 막 다 사들여가고 다 자기가 차지하고 큰 농장은 다 일본 사람들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일본 사람들은 위에 있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밑에다 두고 이렇게 살아요. 그것이 일본의 힘이 있으니까 우리나라를 침략해서 우리를 을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간 만들어서 같이 싸우면 누구 편 들어줘요? 일제시대 때는 같이 싸우면 일본 사람 편 들어가지고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가 일본 시대를 별로 기억이 없으신가요? 제가 청소년 수련원을 위탁 운영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것이 시에서 지어가지고 민간 단체한테 위탁을 해서 경영을 하라 그래요. 근데 공무원들이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그리고 하지 않으면 위탁을 취소한다고 그래요. 어? 내가 하다가 빼앗기면 어째요? 서운하지요. 그러니까 다 공무원 비율을 맞춰야 되고 공무원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되고 그래서 공무원이 갑이고 위탁받은 사람은 을이고 맨날 그래요. 그래서 공무원이 온다 그러면 싫어. 간섭하고 뭐시 어쩌다고 시비만 거니까 그러겠지. 우리가 이렇게 갑과 을의 관계가 되면은 우리가 편안하지 못하더라. 어떤 사람이 새 집을 살았어요. 전셋집을 살아. 그러면 주인집에 이렇게 한 방을 얻어갖고 살잖아요. 근데 아기를 키우죠? 그럼 아기가 가만히 있습니까? 뛰어다니지. 울기도 하고. 그러면 이 새집 사는 아줌마는 막 가슴이 저려. 네가 그렇게 울면 우리들이 이사가라 그러는지 모른다. 그리고 주인집 애기하고 싸우잖아요. 그 잘잘못을 고아간에 우리 애기만 막 뭐라 그래. 혹시 이사가라 그러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세상은 다 우리가 보이는 세상은 다 상대가 정해진 세상이고 상대가 정해졌으면 갑과 을이 돼서 서로 이렇게 갑이 을을 지배하고 그런 구조로 살아가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래할 때에 어떻게 하는 것이 좋으냐 하는 겁니다. 거래는 주고 받고 가고 오고 하는 것이 거래죠. 그래서 그 거래가 좋은 거래가 있고 나쁜 거래가 있습니다. 좋은 거래는 뭐냐면이 내가 주면 상대방이 고마워하고 예? 그리고 그거를 내가 받을 때 나도 고맙고 이것이 좋은 거래요. 이게 너도 고맙고 나도 고마운 관계를 한문으로 하면 자리 나도 이롭고 예? 저쪽도 이롭고 이타 이게 자리 이타되게 하는 거래가 좋은 거래입니다. 그런 거래는 내가 상대방을 이익이 되게 하고 은혜롭게 해서 주면 받는 사람이 어째요? 고맙지요. 고맙지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또 나한테 돌려줄 때는 내가 고맙게 했으니까 상대방도 나한테 고마움을 주겠지요. 이런 거래는 선순환이고 좋은 거래입니다. 근데 갑질을 하면요, 갑질할 때 받는 사람은 기분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안 좋아요. 그러면 내가 안 좋은 상태에서 저 사람한테 가는 기운은 어쩌겠어요? 안 좋지요. 이것이 악순환이고 나쁜 거래요. 그래서 거래를 할 때 좋은 거래를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죠. 좋은 거래를 하려면 거래의 원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원리를 알면 그 원리에 맞춰서 하면 우리는 좋은 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기 유치원 아이가 이렇게 더하기를 배워요.
더하기를 배워. 그런데 누가 그 아이에게 곱하기를 가르치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가르치냐 그러면 곱하기는 몇 번 더하라는 거다 그렇게 말을 하더만. 그러니까는 2 곱하기 2는 2를 2번 더한 거다. 그러면 2 곱하기 3은 뭐요?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는 곱하기는 몇 번 더하라는 거다 이런 말이니까. 아, 2를 3번 더하라는 말이지요. 그러니까는 2 더하기 2 더하기 2, 6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거는 곱하기 원리를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는 유치원생인데 겨우 덧셈을 조금 아는데 곱하기도 알더라니까. 근데 모르면 어째요? 모르면 구구단을 그냥 무조건 외워야 돼요. 응? 2는 2, 2는 4, 2, 3은 6 이렇게 외워야 된다니까. 모르면 그것이 공식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외워갖고 현장에서 적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것도 모르면 이제 하나씩 이렇게 세야지. 그러면 늦겠지요. 근데 우리가 거래를 하는데 주고받는데 어떤 원리가 있냐 그러면 이 원리를 알아야 원리의 바탕에서 하면 아 이렇게 되는 거구나 하고 알아서 좋은 거래를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 거래의 원리가 뭐냐 그러면 인과 보응입니다. 대종사님께서 서품 1장에 그랬지요. 만유가 한 체성이요 만법이 한 그런이로다. 이 가운데 생멸 없는 도와 인과 보응되는 이치가 서로 바탕에 한 푸릇한 곁들을 지었다 그러죠. 생멸 없는 도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사는 거 아닙니까? 생멸 없는 도. 무엇이 영원히 살아요? 우리 영혼이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야 되고 또 하나는 인과 보응의 이치를 알아야 된다 하는 거죠. 짓고 받고 주고 받고 하는 이치가 있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인연과의 이치를 공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이치의 바탕에서 대종사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공식으로 만들었어. 어떤 공식을 만들었냐 그러면 상대방에게서 은혜로운 것을 발견해라. 이게 인과이치를 몰라도 원리는 몰라도 하여튼 무조건 다른 사람에게 은혜로운 점을 발견해라. 고마운 것을 찾아라. 그러셨단 말이죠. 그리고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간직해라. 그럼 어떻게 됩니까? 늘 이렇게 어떤 것이 은혜로운가를 찾아서 내가 가슴속에다 꼭 갖고 있으면 우리 마음속에 뭐만 남아요? 은혜만 남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로 충만해서 내가 은혜로 충만한 사람이다. 참 복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 행복하다 그 말이에요. 그치요? 그러니까 인과하고 이치를 모르더라도 무조건 은혜를 찾으면 돼요. 우리 만나는 사람에게서 무조건 은혜를 발견하는 겁니다. 이것이 대종사님이 지금 인과 이치의 바탕에서 공식처럼 만들어준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내가 이제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갚아야겠지. 예, 그래서 보은, 이거를 지은 보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은혜를 발견해서 은혜를 간직하고 은혜를 갚는 것을 지은 보은 그러고 이것이 사은이지요. 그래서 사은을 함으로 해서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회장님 이해 가요? 그럼 우리는 살다가 보면 잘못하고 미운 점도 보이고 그런 것이 보이는데 어떻게 해요? 네? 상대방을 보면 잘하는 점도 있고 잘못하는 점도 있잖아요.
근데 좋은 점은 안 보이고 맨 잘못한 것만 보이면 어떻게 한대? 그거는 보고 금방 내려놔버려야 돼. 간직하지 말고 내려놔버려야 돼요. 갖지 마란 말이죠. 응? 그리고 청소해야 돼.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으면 그거를 청소해야 돼요. 그리고 하여튼 이만큼이라도 잘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사은 사상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개인적으로는 내가 다른 사람 만날 때 은혜로운 점을 발견해가지고 그 은혜를 간직하고 갚으면 되는데 이 시스템이 잘못되면 어떻게 하냐 하는 문제입니다. 저기를 담배를 안 피던 아이들이 군대 가면은 담배를 배워오는데 왜 그런 줄 압니까? 막 훈련하다가 10분간 휴식하죠. 그러면 그 조교가 뭐라고 하냐면 자 담배 일발 참전 그런다고요. 그 말이 뭔 말인지 압니까? 담배를 한 대를 이렇게 다 물어라. 그래갖고 조교가 그러면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다 한다고. 그러다가 보면 담배를 배우겠죠. 근데 그 구조 속에 들어가면은 자기가 담배를 안 피워야 되겠다고 생각해도 그렇게 하고. 제가 함나에 살았잖아요. 근데 그 함나에 3부잣집 보니까 작은 부인들이 하나씩 있어. 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둘, 셋 막 있어. 근데 그때 당시는 우리 풍습이 어떻습니까? 그거를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어요. 잘 사는 사람은 그래도 되는 것인 줄 알았어요. 풍토가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한다니까요. 지금 중동에서는 그런 데죠. 그러니까 풍토가 그러면 그것이 옳은 줄 알고 그렇게 따라가요. 근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참으로 살면 어쩌겠습니까? 내가 보니까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 살던 옆집도 작은 부인이 있는데 예? 큰 부인이 쫓겨났어. 그래서 따로 살아요. 그러다가 어떤 때는 와갖고 막 대판 싸우더라고.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한 남자가 두 아내를 데리고 살면 그렇게 싸울 일이 많은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만 해야 되는데 시스템이 그러면 그 속으로 확 들어가고 그렇게 해버린다니까. 제가 또 대치교당 살았거든요. 거기는 대치동은요 학원의 중심가요. 그래갖고 부자 사람들이 다 거기 와서 대치동 학원을 보내요. 이게 대치동 사람들은요 의뢰권 학원 안 가면 안 되는 줄 압니다. 아니 저기가 분위기가 그렇고 거기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래야 되는 줄 알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보니까 아파트를 빌렸는데 한 달에 250씩 세를 내고 살더라고. 어떤 사람은 월급보다도 더 되는 돈을 세를 주고 그러면 학원비는 안 되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 줄 이렇게 풍토가 그러면 그렇게 된다니까. 그럼 빚을 얻어서라도 애들을 학원에 보내게 되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은혜를 발견하고 보은하고 이렇게 하려고 그래도 예? 그거를 풍토가 그런 풍토가 되면은 내가 조금만 노력해도 자연스럽게 되는데 그 풍토가 안 이루어지면은 내가 막 하려고 그래도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마음 공부도 내외간에 같이 하면 훨씬 쉬워요. 예? 그래서 저분이 조금만 하면 아이고 그래요. 그리고 이해를 해주면 거기가 훨씬 좋지요. 은혜 발견하고 보은하는 것도 서로 같이 하면은 예? 은혜 발견하면 서로 고맙다 이러면 좋은데
상대방이 그거를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면은 받으면서도 당연한 것처럼 생각해버리면 하다가 속상하기도 하겠죠. 그러니까는 풍토가 그렇게 돼야 된단 말이죠. 문화가 그렇게 돼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 문화가 잘못된 문화가 많이 있는 중에 대종사님께서 4가지를 쫙 뽑았어요. 이 시스템이 잘못된 것이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녀를 차별을 뒀어요. 그래서 우리 다 생각해보면 아들 낳기를 원하셨잖아요. 그래서 어떤 집은 딸을 5 낳으니까 아들 낳겠다고 해갖고 딸만 8 낳기도 하고. 그 집이 누군 집인지 아세요? 저기 옛날에 부산교구장에 있던 항타원님 계시지요? 그 항타원님 아버지가 이춘풍 선생님인데 네, 항타원님. 그 집이요. 딸이 8이요. 딸이 8인데 막내 딸이 하나 죽고 그래갖고 딸이 7이에요. 8 낳았는데 7 됐어요. 응? 그러면서 이춘풍 선생이 요리 이사 올 때 거기다가 뭐라고 했냐면 저기 전라도로 이사 가면 아들 난다 그러니 이사 갈란다 그러면서 왔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그렇게 딸만 낳으면 어떻게라도 아들 낳는다고 그냥 8가지도 낳고 그랬던 거예요. 안 그랬어요? 그리고 아들을 대학 보내기 위해서 딸은 너는 고등학교까지만 가라. 이런 사람도 많아요. 어? 그리고 재산은 시집 보내버리면 끝이고 아들 위주로 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남녀를 구별해가지고 교육도 다르고 그리고 옛날에는 일자리가 남자들만 밖에서 일자리가 있었지 여자들은 없었어요. 어? 그런데 경제권을 다 남자가 가지고 있었어. 그러니까 이 권리가 동일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옛날에 어떻게 했냐면 어려서는 아버지한테 의뢰해서 살고 결혼해서는 남편에게 그리고 노인돼서는 자식에게 이렇게 의뢰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제도가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늘 참고 살아야 돼요. 뭐라고 하면 참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참다가 보니까 화병이 많대죠. 그래서 자력을 길러라 하시는 것이 대종사님의 첫 번째 시스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도 혼자 이렇게 살 수 있는 힘이 있으면 구속받고 안 살고 구속되게 살면 나와갖고 따로 살면 되잖아요. 그게 자력을 길르자. 그래서 자기 힘으로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다 힘을 기르자. 그런 말입니다. 두 번째는 지자본이요. 지자본이가 뭔 말이냐면 지식 있는 사람, 아는 사람 본의로 하자. 그런 말입니다. 제가 함나에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허균이 거기에 머물러서 홍길동전을 구상했다네. 그리고 저쪽에 변산에 있는 위도를 보면서 거기가 그 이상세계라고 하는 거기로 이렇게 바다를 보면서 생각을 했대요. 근데 그 홍길동이 왜 집을 나와갖고 그렇게 했죠? 서자였어요. 그러니까 서자는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벼슬길에 못 나가고 다 차별대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뭔 일을 풀어가는데 이 아는 사람이 앞장서서 이렇게 하자 끌고 가면은 그 원만이 해결될 텐데 서자는 제외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상놈은 제외해버리고 그리고 노소에서도 애들은 지금도 우리는 그런 것이 서양은 이사 갈 때요 가족 회의를 한대요. 그래서 아무리 5 먹은 애기라도 우리 상황이 이래서 이사 가는데 너는 어쩌냐 그래갖고 잘 모르면 설득을 해가지고 동의를 받아서 간대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애들은 뭐 그리고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둘이 상의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럼 너희들은 따라와 이러잖아요. 그러니까는 애들한테 지혜가 있어도 그거를 우리는 반영하지 않고 그냥 어른들 위주로, 양반 위주로, 적자 위주로, 남자 위주로 막 이렇게 했다니까요. 그래서 그것이 잘못된 시스템이다라고 대종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고, 세 번째는 내 아들만 잘 가르치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근데 다른 사람은 다 못 배우고 내 자식만 하면은 내 자식이 우뚝 솟아갖고 잘 될 것 같지요. 나만 부자고 다른 사람 다 못 살면 좋겠지요. 처음에는 좋아 보여. 그런데 내가 무엇을 하려도 저 사람들이 다 못 살면 내가 더 돈 벌 수 있겠습니까? 저 사람들도 돈을 가진 것이 있어야 내가 계속 부를 유지하고 살지. 다 가난하면은 저 사람들이 끝내 화나면은 낯들고 이렇게 달라들라면 몰라. 그러니까는 부도 어느 정도 이렇게 균형이 맞아야 되고,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내 아이들에게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도 알아들을 정도로 이렇게 가르쳐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제까지 내 자식만 가르쳤지 남의 자식은 안 가르쳤단 말이죠. 그것이 잘못된 시스템이다. 그래서 배우려고 하는 아이가 있으면, 능력이 있는 아이가 있으면 내 자녀가 아니라도 가르치자. 그것이 장학금이죠. 그래서 장학금을 주어서 공부하려고 그러는 놈들 이렇게 키워야지. 그래야 우리나라가 잘 되지. 그지요? 네 번째는 공익을 위해서 애쓴 사람. 저기 대전에 가면 충남대학이 있어요. 충남대학에 보면은 정심어홀 이렇게 써놓은 것이 있거든. 이렇게 큰 길가에 가다 보면은 큰 강당을 해놓고 그가 정심어홀이에요. 정심어가 뭐냐 그랬더니 정심어가 보살 이름이요. 절에서는 여자 신도들을 다 보살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 정심어 님이 김밥을 싸고 이렇게 하고 돈을 일생에 돈 버는 거를 땅에다 투자했어. 그런데 이 땅이 팍 올랐어요. 그러니까 많은 돈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땅채로 충남대다가 이렇게 희사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는 이렇게 장사하던 사람들이 장사하는 사람이 평생 모아갖고 이렇게 한 것이 너무 고맙죠? 그래서 큰 강당을 지어놓고 거기다가 정심어홀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놓으면 다른 사람들도 보고 저렇게 충남대학에다 하면 저렇게 이름도 걸어주는구나 이렇게 하려고 그러죠? 우리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이제 충남대학교에서 무엇을 했냐면 그 땅이 그 뒤에는 안 올랐어. 그래가지고 별로 이렇게 팔라고 해도 큰 값을 못 받아. 그러니까 그거 별것도 아니네요. 그러면서 그 강당을 부시고 다시 짓자고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저러면 될 것인가.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평생 모은 돈을 자기가 쓰고 싶지 남을 위해서 이렇게 내놓겠습니까? 예? 충남대학에서 공부하는 저 학생들이 잘 배워가지고 뭐 원자력도 하고 반도체도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를 흥하게 할 그런 일에 내가 뒷받침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 좋지. 그런데 정심어울이라고 해놓은 것을 나중에 그것이 그 땅이 별 볼 일 없다고 부시고 다른 집으로 지으면 될까? 저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아무도 돈 안 주고. 그리고 저기 대전에 가면 큰 청소년 수련원이 있는데 그 수련원 이름이 평송 청소년 수련원이에요. 그래서 평송이 뭐냐 그랬더니 이남용 선생의 호가
평송입니다. 근데 그 양반이 35억을 청소년을 위해서 돈을 내놓으셨어요. 근데 시에서 청소년 수련관을 지어야 되겠는데 그 양반이 내놓은 것하고 시하고 보태서 큰 집을 지었단 말이죠. 그래서 평송 청소년 수련. 그래서 그 앞에다가 이렇게 평송을 붙여줬어요. 근데 사람들이 뭔지도 몰라. 그것이 평송이 무슨 말인지를 몰라. 그래서 제가 거기에 원장으로 갔었거든요. 그래서 뭐를 했냐면 평송 장학회를 만들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10,000원씩 내는 사람들을 모았어요. 그런데 거기 회장이 아주 좋은 사람이었어요. 제가 회장을 뽑았는데 그 사람이 자기를 만나러 오면 이 하나씩 가입해달라고 10,000원짜리 회원을 가입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숫자가 많아졌어요. 그리고 장학금을 상당히 줬거든요. 그리고 또 무엇을 했냐면 평송 조찬회를 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모여서 조찬회 하면서 이 평송 이남용 선생이 이런 분이다 했고, 그리고 우리가 그 추모식을 1년에 한 번씩 해야 되겠다. 그래서 추모식도 많았어요. 그래서 청소년을 위해서 이렇게 35, 그때 35가 엄청난 거죠. 이 엄청난 돈을 내놓은 이분의 뜻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참 좋은 분을 우리가 받들면 그런 사람이 또 나오겠죠. 근데 남을 위해서 하는 거를 본체만치 해버리면 아이고 내가 해놓은 것이 뭐 별로 좋지도 않은가 봐. 그래서 다음에 내놓을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자력양성, 지자본이, 타자녀교육, 공도자성대, 이것을 시스템을 바꾸자 하는 것이 사용입니다. 지금도 연구 계세요? 아니 그거 지금은 다른 데서요. 근데 우리가 그 시스템을 가만히 보면은 우리는 의뢰 생활을 많이 해요. 의뢰 생활.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힘으로 사는 것이 자력이에요. 근데 자기 힘으로 못 살고 누군가가 도와줘야 살면은 의뢰 생활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렸을 때는 어쩔 수 없지요. 그리고 노인이 돼서 힘이 없으면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어쩔 수 없을 때는 말지만 평상시는 자력 생활해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영이 있잖아요. 영이 이 생 살고 내 생도 살아요. 그러니까는 각자가 다 내 영이 가면서 자기가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까운 인연도 맺고 먼 인연도 있어 원근 친손은 있지만 자기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살아가면서 주변과 거래를 하면서 산단 말이죠. 주거니 받거니. 근데 자기 힘으로 남 도와주지도 않고 남한테 받는 것도 없이 살면 현상 유지요. 그치요? 그런데 자기가 생산해내는 것은 없고 다른 사람한테 받는 것이 많으면 그 사람의 일생은 빚진 삶이지요. 그래서 그 빚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생까지 간다니까, 그 빚이. 그리고 자기가 자기 생활을 하고 남을 위해서 돕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저축하는 거다, 그런 말이죠. 그 저축이 내 생에 가서 그 저축을 찾아오면서 살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거 믿어요? 저기 우리는 주머니 갖고 회계를 합니다. 내 주머니 갖고. 그래서 내 주머니에 들어오면 수입, 나가면 지출, 그러죠? 그러니까 주머니를 잘 보면 아 지금 수입이 되나 안 되나 알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좀 발전하면은 은행에다 예치를 해요. 그래서 은행에 통장에 금액이 점차 늘어나면은 아 지금 내가 자산이 늘어나고 있구나.
그리고 줄어지고 있구나 이렇게 알죠? 여기까지는 아시죠? 네. 근데 진리계에 통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이것이 믿어지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내가 무엇을 잘못하면 그것이 진리계에서 딱 저장이 됐다가 네가 그렇게 했으니까 그것이 나한테 온다 하는 것이 믿어져요? 은행에다가 1,000원 예금하면 그것이 내 돈으로 딱 찍혔다가 내가 1,000원 찾아올 수 있는 것처럼 안 보이는 세계에 그것이 이렇게 기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냐 그 말이죠. 이제 이것이 믿어져야 인과를 활용이 되는 건데. 그래서 내가 남을 도우면 이렇게 차용증 뭐 이렇게 이런 걸 안 받아도 진리계에 그것이 기록됐다가 네가 이렇게 했으니까 네 업이 돼서 그 업이 너한테 다시 온다. 이제 이것이 믿어지면은 뭐 인과를 따로 저기하지 않아도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다 이것만 믿어지면은 다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빚과 저축이 있는데 내가 남을 돕지도 않고 남의 도움도 안 받고 그냥 내 힘으로 살았다. 그러면 늘 현상 유지하고 사는 거예요. 현상 유지하고만 살아도 괜찮아요. 그러면 남한테 저기 구속될 거는 없잖아요. 내 힘으로 내가 살면 되지 뭐 누가 이렇게 나 따로 살 거야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자력을 길러서 그냥 지 힘으로 사는 것만도 잘하냐. 근데 자기가 노력을 안 하고 남의 것을 이렇게 받으면 그것이 빚이다. 그리고 내가 남을 이렇게 조금이라도 도우면 그것이 은행에다 예치를 하는 거다. 그리고 우리 주머니에서 이렇게 회계하듯이 은행에서 회계를 맞추듯이 진리계에 이렇게 업이라고 하는 것이 쌓여가지고 그것이 잘하면 잘한 것이 쌓였다가 내가 받고 잘못한 것이 쌓였다가 그건 잘못한 것으로 내가 받는다 하는 사실을 알면 자기 힘으로 다들 살라고 그러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수고하고 들어갔습니다. 청소하고 나서 끝나고 나서 다음 주는 여기를 네. 꺼 있어. 내가